네. 우리 증시 최근 들어서 또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뭔가 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동안 악재가 됐던 그리스나 이 중국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봉합 국면을 맞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특히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을 빠르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변동성 역시나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KTB 투자증권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흐름은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체크해 볼 만한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변수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국내 쪽에는 조금 그 재료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특별히 국내 쪽에서는 그 어떤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변수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해외 변수 그리고 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전망에 좀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쪽에서 중요한 내용이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 지표 쪽에서는 내일 그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 결과의 핵심은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미국의 어떤 소비 경기 회복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연준의 어떤 연내 한 차례 좀 금리 인상을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경기가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면서 연준의 어떤 계획대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시장에 가장 충격을 덜 주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제는 경기 지표가 잘 나올수록 좀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다. 옛날처럼 이제 경기 지표가 나쁘면 뭐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강화되기 때문에 증시에 좋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는 조금 이제는 안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조금 경기가 조금이나마 좀 회복되면서 어쨌든 연준이 한 차례 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환경이 나타나는 게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소비 판매는 핵심 소매 판매를 보셔야 됩니다. 그 자동차랑 가솔린을 제외한 그 미국의 어떤 내수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소매 판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는 전월 대비 0.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굉장히 소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6월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그 개선 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회복 강도는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기초 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의 경제지표 짚어주셨고요. 내일 오전에 중국의 2분기 GDP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도 많던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중국의 GDP는 그 숫자 자체에 조금 이제 신뢰성을 잃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하에 숫자가 조금 조작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중국 경기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워낙 낮은 상황이고 어찌됐든 그 중국 경기가 안 좋다면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 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어떤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아직까지는 나쁜 경기 지표가 계속해서 좀 증시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일 우리 증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매크로 악재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고 지금 레벨에서는 이제 좀 실적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그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하반기 때까지 계속해서 좀 기업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업종을 지금쯤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그 은행이랑 그 제강 업종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때는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적 시즌이 가까워올수록 은행의 2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은행 업종
을 2분기, 3분기까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으로는 저희는 이제 KB금융이랑 BNK 금융 위주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강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택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 때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관련 종목으로는 한국철강이랑 대한제강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오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위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수급 공백이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과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언제쯤이면 좀 수급이 개선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공백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그렉시트 우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어떤 그 경기 침체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이 두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일 모레죠 15일 부터 이제 옐런 의장이 그 의회 반기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현재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그 통화 정책 경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고 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에 다시 한번 좀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로 인해서 현재 수급은 다소 좀 부진합니다. 실적이 역시나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